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절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절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 왕설량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5포인트 내린 2028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 초반보다 분위기가 좀 나빠졌습니다.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한 2021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뚜렷한 매수 주체로 떠오르지는 않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좀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가 121만 7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한 이후로 눌렸었는데요. 오늘도 0.8%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117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하이닉스도 오늘 1% 가까이 하락인데요. 3만 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분위기가 좀 달라진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0.6% 오르는 반면에 기아차는 0.14% 소폭 눌립니다. 현대모비스는 1.76%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28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화학주의 낙폭이 좀 다소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이 2.3% 하락이고요. 현대중공업도 2.4% 빠지면서 조선주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한주주가 1% 하락, 또 KB금융도 0.6% 밀리면서 금융주 다소 분위기 좋지 않고요. 정유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2% 빠지고 또 S-오일도 1% 낙폭을 키우면서 12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LG가 1.7% 하락이고요. LG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2.6% 급락한 3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데요. 롯데쇼핑과 하나금융지주가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지금 막 우리금융, 현대건설도 소폭 오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짚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2포인트 상승한 546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중 하락 반전을 한 이후로 나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543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특히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장주 셀트리온이 1.7% 강세 보이면서 35,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밖의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1.7% 올랐었는데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밖에 다음과 서울반도체도 일제히 약세인데요. 서울반도체가 지난 금요일 1.5% 빠진 이후로 추가적으로 1.5% 더 내리면서 이틀 만에 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ICT는 1% 오르고 있고 CJ ENM도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1.5% 강세 보이면서 42,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오늘 안철수 연구소가 급등하는데요. 5% 상승한 97,7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엔터주 중에서 SM이 1% 반등 주면서 54,6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3S는 4%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2.6% 강세에 10만 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성우하이텍도 1.4% 오르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움직임 봐드렸고요. 전문가는 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분위기가 다소 좀 눌리는군요.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 주봉을 양호하게 좀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월요일이긴 하지만 시작이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추가적인 상승 오히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외국인들의 지금 현물 매수 일단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강세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일단은 관망이나 소폭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하락의 원인은 프로그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앞두고 나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출회가 되고 있는데 차익거래에서 한 1,100억, 그다음에 비차익에서 한 200억 정도, 한 합이 지금 한 1,300억 정도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도 그렇고 1월달에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된 걸 감안을 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번 달에 나와야 될 물량이라면은 미리 좀 선 반영돼서 서서히 좀 나와주고 나서 그러니까 당일날은 큰 변동이 없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 쪽에서 흡수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띄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지만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좀 받아냄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가에 대해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3원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크게 지금 급등하는 흐름은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 변동폭도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 지금 업종 위주로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호남석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락폭이 커진다기보다는 3%에서 2% 정도 지금 좀 제한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본격적인 이탈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 그동안에 잡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이 나오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 이제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일단은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금값이 지금 떨어짐으로써 일단 3.6%대 지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큰 추세,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금이라든지 은혜, 그러니까 이런 지금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역시 마찬가지로 은값에 대해서 하락 우려가 단기간에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일단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철강 업종도 강보합세를 띠면서 일단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OCI나 웅진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더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도 나오지 않고 매수도 없는 시점인 만큼 지금 태양광 업종도 꼭 좀 관심을 가져볼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지금 한미 FTA 발효를 앞두면서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화 약세가 실질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지 안 잡을지 상당히 좀 미지수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생기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이나 그다음에 지금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 그다음에 일부 IT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뿐 나머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로 봤을 때도 5일선 위에서 끝나준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좀 받아내는 흐름이 나오는지만 오늘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하락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업종별로 또 대응 전략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죠. 비교적 견조한 움직임 보이나 했는데 하락 반전을 했고요.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코스닥 지수는 지금 약보합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16%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기관을 한번 체크해 보시자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졌던 게 이제 기관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그러니까 지금 연일 한 3거래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마지막에 이제 조금씩 매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오늘 장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 대비해 가지고 이 개별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이 다 이제 맞물려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 호전주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실적 호전 관련돼 가지고 그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그 고실적에 의해 가지고 바로 상한가에 진출하는 그런 경향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실적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한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기타 제조업체 그리고 기타 제조업종이 2% 정도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1%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이 큰 업종이 그러니까 비금속 업종이 그동안 상승세를 꾸준히 이렇게 이어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2.3%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과 그리고 은값이 최근에 상승세를 멈춰가지고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 목재 업종이 한 4%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이 업종이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실적 발표한 그런 업체들을 보면 한솔재지라든지 또 여러 제지업체들의 실적 발표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테마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테마는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푸틴 총리가 이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지금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승리 관련해가지고 이 푸틴 총리가 한반도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런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거의 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철도 관련 그런 수혜주와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도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스윙 차원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괜찮겠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스윙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별로 눈에 띄는 게 지금 안철수 연구소가 갑자기 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연구소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 그런 관련된 이제 중단 요구를 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딛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5%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안철수 원장께서 그러니까 대선에 아니면은 그런 정치권에 발을 디딘다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그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안철수 연구소 관련된 이런 종목의 테마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상황까지 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열두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예, 오늘 오인혜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IT 대형주가 눌릴 때 매수해보자 전략 내주셨고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께서는 코스피가 2050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꺾이지 않은 상승 추세가 예상된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대북 관련주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수익에 집중해보자 하셨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들여다보죠. 4종목이 있으시고요. 현금을 20% 들고 가십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25%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그밖에 한국정밀기계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하이닉스를 매수하십니다. 20% 매수를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3450원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와 같이 이렇게 눌릴 때 매수해보면 좋겠군요.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 보겠습니다. 4종목이 있으시고요. 서원이 매수가 대비해서 25% 가까운 고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그밖에 우진셀엑스, 삼성테크인 모두 각각 6.7%, 7.3%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신용훈 연구원 포트 살펴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이 있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매도를 하십니다. 하이닉스는 비중이 90%였는데 수익률 9% 정도를 받고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매도하신다는 의견 주셨고 삼성전자도 매수가 대비해서 1% 남짓 수익이 났는데요.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매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 현금 비중이 생기셨고요. 오늘 화성을 매수하십니다. 매수가를 5,350원 주셨고 목표가를 7,000원 주셨는데 푸틴의 대선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러시아 가스관 테마에 탄력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용 대리 포트 살펴봅니다. 최용 대리께서 3일을 매도를 하셨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11%가 났는데요. 주가 흐름이 예상과 달라서 매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이제 현금이 60%로 늘었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들고 가십니다. 수익이 9% 가까이 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긴 현금으로 오늘 한 종목 매수를 하시는데요. 광명전기입니다. 30% 매수가 됐고요. 매수가를 4,080원 주셨군요. 대북 송정 관련 기대감에 사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4종목이 있고요. 주식 비중에는 70%가 들어가 있는데요. 4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이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이고 그밖에 제이콘텐트리, 수산중공업이 각각 7%, 9%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의 두산인프라코어가 25% 수익 기록하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박재민 팀장의 서원이 2위, 또 정영훈 전문가의 덕산하이메탈이 12% 가까운 수익을 내주면서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 여전히 1위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군요. 211% 누적 수익률이 발생한 상태고요. 바짝 뒤를 쫓아서 신용훈 전문가가 2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IT 대형주가 눌릴 때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장 흐름과 함께 분석해 주십시오. 예, 이번 주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주도주를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IT와 그리고 조선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펀더멘털이 우수한 IT 대형주를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오늘 IT 대형주를 한번 매수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그럼 오늘과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릴 때 사보는 것도 괜찮고 조선주도 오늘 낙폭이 좀 크잖아요. 매수가 가능할까요? 예, 조선 IT는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4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가장 뚜렷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은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 추세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펀드 환매가 많다, 많지 않다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을 미리 우려를 해서 파신다고 하면
분명히 당분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 추세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IT 조선주 그간 사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을 이용해서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이 하이닉스를 포트에 편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 좀 짚어주시고요. 다른 종목들 AS 해주십시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D램 시장이 조금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죠. 캐파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3를 좀 출시를 하고 갤럭시 S3 등을 비롯해서 모바일 D램이 사용되는 곳들 이 매출처가 조금 다변화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3만 원대 이상에서도 분명히 눌림목 구간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 오늘 중국이 전인대를 시작을 하는데요. 전인대 의견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규제를 조금 풀고 확장 쪽으로 기조를 트는 모습이 보여진다고만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들고 가는 게 맞는 전략이겠고요. 그렇지 않고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물가 성장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모멘텀 소멸이죠. 4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증권주 대부분이 다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시 거래량을 보시면 분명히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승 추세 속에서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만으로도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증권주는 매수해볼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195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증권주는 대형 3사 중에 어느 것 하나 정도는 지표로 생각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시장 흐름 봤고요. 포트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각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2020선을 회항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최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금 숨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도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 낙폭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4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978억 매수 우위인데요. 외국인도 66억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11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됐던 543선은 최근 1년 동안 코스닥 지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동안 오래 유지했던 530에서 540건 박스대 돌파가 과연 가능할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포인트 하락한 543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이 14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73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나흘째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선이 무너진 1117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20원 선에 가까이 상승한 2원 상승하면서 111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CB가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당분간 환율 하락 압력을 받아서 당분간 1110원 박스권에 머물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지난달 수출 증대를 통해 내수 시장 판매 부진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는 1.3%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반면 소폭 상승했네요. 0.2%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강한 모습이죠.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현대그룹차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덕분에 상승 중입니다. 오늘 LG화학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3%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에 2차 전기를 공급하는 LG화학 많은 타격 입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2%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시장 공략 등 글로벌 경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 밀린 34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금융주들 보험주 좋지 않습니다. 신한지주는 1.6% 밀린 삼성생명은 0.8% 하락한 89,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유럽의약청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제품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 덕분에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포스코 ICT도 1.2%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있죠. CJENM은 0.3% 상승하면서 31,0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가 다시 6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요. 1.5% 밀려났습니다. 오늘 젠백스 강한 모습입니다. 3% 넘게 급등하면서 43,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1.6% 빠지면서 16만 6,2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캠텍 한 달 전에 15만 원대였는데 현재 주가는 17만 원 선 넘보고 있으나 현재는 17만 원 선 되지 않은 16만 6,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오늘 5% 넘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저가 매수 유입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7,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총리가 대선에 확정되면서 남북 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은 8.6% 상승한 56,700원, 동양철관은 4% 넘게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배철강도 5% 넘게 오늘 가스 관련주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에 증권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 보험, 금융 관련주 시장 대비 약한 모습인데요. 삼성증권도 1.6% 하락한, 대우증권도 마찬가지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 넘게 밀리면서 13,450원 기록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반면 1.4% 상승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유럽의약청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현재는 2% 상승하면서 35,3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아직 이 같은 바이오시밀러 임상실험을 한 회사가 없어서 최소 4에서 5년간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연구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유지하던 주가가 최근 연일 하락세 보이면서 92,000원까지 하락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이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97,500원 기록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미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나흘째 상승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넘는 급등이 보이고 있는데요. 8,170원 기록했습니다. 미스A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면서 실적에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 영향에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활동을 시작한 미스A는 최근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국내 증시는 소폭 눌립니다. 코스피가 2021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주의 낙폭도 크고 또 증권주도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옵션 만기를 놔두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2040포인트 전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갭상승이라든지 추가 상승을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박스권을 당분간 진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오름세를 좀 보인다 싶으면 저항에 부딪히고 또 내린다 싶으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라든지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요. 또 내려가는 종목에 대해서 깰 것 같은데 여기서 손절매를 이제 뭐 짧게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팔고 나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박스권 전략으로 가신다면은 오히려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세가 움직이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은 더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시면 항상 손해를 보죠. 하지만 또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저가가 잡힐 때쯤에는 저점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은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긴 하면은 반등 포인트를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 잡힐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저가 매수하신다면은 오히려 더 짧게나마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어떻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목요일이 넘어간 이후로 잡는 게 맞을까요?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만기일 이후에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요, 중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이나 내일쯤 좀 많이 밀렸을 때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종목을 공략하실 때 너무 하루 이틀 만에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대응하시면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옆으로 기면서 잡을 때 공략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제 포트 내에서도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전문위원님 포트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포트의 변동이 없는데요.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도 장중 아주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게임빌도 급등세입니다. 태용은 오늘 좀 눌리는데요. 종목 좀 봐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탄력이 좀 빠른 쪽으로 옮겨 타려고 하시다 보면은 추격 매수가 되기 쉬운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바닥을 잡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다면은 오늘 우리 포트 내에서는, 제 포트 내에서는 게임빌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 사실 미리 매수를 좀 잡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고, 또 그러면서 7만 원권 전후로 해서 계속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일단은 서서히 돌아서는 형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이런 부분에서 잡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권이면서도 충분히 바닥을 잡고 또 돌려 세우는 타이밍, 그런 쪽으로 공략을 가시면 좋기 때문에 게임비 적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멜파스 같은 거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타이밍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다 할 변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니까 좀 더 반전을 기다리시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고 계신 종목 중에 급하게 매도할 종목은 없으신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지금 조정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서서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략 짜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시장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이 휘둘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움직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누군가 받아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7억, 아까보다도 매수폭이 줄어들었죠.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하기 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재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2월 20일에 형성됐던 전고점,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터치를 했지만은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뚫어내야 될 저항대를 뚫어내야만 일단은 주가는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저항대에 지금 부딪히고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저항벽에 부딪히고 난 뒤에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지지선을 찾는 과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지선이라는 것이 지수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근데 이제 아무리 2000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좀 잡고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1950포인트까지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시점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단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물량 소화를 하면서 좀 거쳐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오전장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덥석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후장 가서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때 그때 이제 좀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양회겠죠. 지금 중국은 이제 매년 그러니까 3월 달마다 지금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인민 대표 회의나 그러니까 전인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리 좀 시작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G2 국가, 그러니까 G2 국가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키워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던 상황에서 중국, 그러니까 지금 양회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올 만한 그런 업종이 있다면 그쪽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수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중국 양회에 좀 주목하여 관련주에 대한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점진적으로 임금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는 국가가 성장을 지속을 했다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이 좀 평등하게 그렇지 나누어 갖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내수 관련 소비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주, 그다음에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각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죠. ECB의 뭐 2차 LTR로.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QE3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호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좀 쓰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쓸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좀 전에 언급드렸지만은 여기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는 흐름이 나올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음식료 업종, 뭐 CJ 제이제당이라든지 오리온 같은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철강,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중국 지준율 인하에 따른 철강값의 반등, 그러니까 서서히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 국면에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무엇인지, 뭐 철강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그 다음에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해서 뭐 여행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일본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뭐 IT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아무래도 제가 볼 땐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 업종에 대해서 급락이 상당히 좀 오늘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꼬여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점 화학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난 뒤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흐름은 아직까지 좀 좋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줄 때, 그러니까 지금 오후장에 조금 밑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저감에서는 좀 충분히 가능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화 강세 수혜주, 중국 내수소비 관련주 또 공통점이 있군요. 이 같은 종목 보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 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 전략 들어야겠어요.
예, 일단 뭐 오늘 일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전에 홍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양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양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목표 성장률을 계속 8% 이상으로 이렇게 잡아왔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뉴스가 7.5%로 이렇게 올해 목표 성장을 7.5%로 이렇게 잡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발표된 것 같은데 일단 7.5%가 발표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로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7.5%나 성장하는 나라는 지금 이 세계에서는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7.5%라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발표가 될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한번 얘기를 먼저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뭐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수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주석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이 새롭게 주석이 되는 분이 시진핑이라는 이제 주석입니다. 이 시진핑이 이제 출신 지역이 중부 쪽에 이제 출신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육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고속철도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 고속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철강 가격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관련돼 가지고 기계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 업종 그러니까 굴삭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수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업종의 수혜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철강 업종의 수혜도 있을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화학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도 중국의 임금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베이직 하우스의 그런 의류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오늘장 공략 업종과 그리고 공략 종목으로도 충분히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유동성 장세가 계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도 그러니까 섣불은 그렇게 매도를 하시는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유로존에 그런 문제가 이제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계속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관점은 아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매수하는 관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관점은 더 이상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안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매수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좀 한 가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계속 지금 유가와 그리고 엔화가 진정 기미를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두바이 유가 12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란 그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오바마 정부가 지금 이란 말고도 그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에게 이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보조금까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는 소식에 또 이제 유가가 한번 또 출렁이었었고 그리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석유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이 폭파됐다라는 그런 오보까지 이렇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125달러 이상까지 이렇게 치솟게 된다고 하면은 화학 업종은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125달러 이상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많은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전략을 세웠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5달러 이상으로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자동차 업종 관련해가지고 좀 포트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가는 뉴욕 유가죠.
WTI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WTI도 보셔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두바이유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동아시아에서 이제 수출해 오는, 그러니까 수입해 오는 그런 유가 이제 다 대부분 이제 두바이유입니다. 두바이유는 거의 122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125달러 이상까지 치솟게 된다고 하면은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출발이 됐는데요. 분위기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양회인데요. 오늘 전인대도 개막이 됐고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중국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0.1% 상승한 2,463.3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양해가 개막 이후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450선 내외의 보합권 온도 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7.5%를 목표로 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4%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1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기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4%대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5%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이고 시장 예상치 중에 가장 낮은 것은 2.9%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4%대로 낮춘 목표치를 둔다라고 했을 경우 중국이 긴축 기조를 완화할 정책이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지율이나 등 이러한 정책에 따른 기대감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 신규 대출은 7천억 위안을 이하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큰 폭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 업종의 강세 기대감들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전인대 그리고 정치 협의회가 끝나기 전에 나올 어떠한 이슈들에 따라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50선 내외의 보합권 혼조 장세 움직임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어떤 종목 사볼까요? 오늘 소형주 갖고 나왔습니다. 슈비치라는 종목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일단 슈비치 같은 경우는 뭐 안과나 지금 안경점 해서 지금 뭐 진단기기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뭐 광학기기 이런 부분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뭐 지금 노령화사에 수혜주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부터 계속해서 좀 매출의 성장이나 영업이익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 마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한 20% 가까운 게 지금 고마진이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흐름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일단 주봉으로 보시면은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2011년부터는 20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주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성장이 좀 지속되면서 상승 시도는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지금 금요일날 뭐 십자형의 캔들이 좀 나와 주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고점에서 이런 캔들 모양이 나와 주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매도세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 양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소비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은 단기적인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 11,600원에서 11,750원 구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언급 드리겠고요. 체결되신 분들은 13,000원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보다는 좀 낮은 구간이겠죠. 1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2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 오늘 관심 종목은 휴비치였고요. 왕설량 팀장님 종목 듣겠습니다. 왕설량 팀장님께서는 동양 기전을 2월 8일에 주셨었는데요.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공략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향기전을 다시 한번 갖고 나와가지고 공략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늘 이제 최대 화두는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회의 수혜주로 가장 이 동향기전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기계 업종 안에 속해 있고요. 이 동사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목표,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있는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도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중국 양회 수혜주이고 또 이제 굴삭기 등 그런 여러 기계 부품들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증가도 꾸준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정도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7,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 라인이고요. 17,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201선 부근, 지금까지 20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데 201선 부근인 15,000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향기전 목표가 달성이 됐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고요. 지금 가격이 15,800원이니까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또 가격대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